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지금 현재 현안들 또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1심 선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지난 주말 집회 맨 이제 앞에서 열심히 집회 참여하는 모습 봤는데 비도 내리고 네. 좀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였는데. 예, 저는 이제 3시부터 또 네. 시청 앞에서 하는 촛불 행동 그 집중 집회에 갔다가 이제 순차로 참여했는데요. 네. 그 옷이 다 젖었고 구두가 너무 물에 다 차가지고 아이고. 하여튼 저기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근데 예.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시민들이 비가 네.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모두 나와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 사실 이번 주 지난주 말고 지지난 주말에 한창민 의원이 네. 거의 뭐 옷이 다 찢어질 정도, 갈비뼈 골절이 될 정도로 경찰과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결국 시민들을 향해서 나오면 이렇게 된다. 이걸 좀 본보기로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쫄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다 네. 나왔더라고요. 좀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전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에 분노하신 시민들이 많았고요. 네. 한창민 의원 대표 때는 제가 나중에 그 소식을 알았어요. 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많이 다치시고 고초를 겪으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주까지 그 경찰이 얼마나 동원이 됐는지 확인을 했더니 175개 부대가 동원이 되고 그 휴일 수당만으로도 한 15억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15억이요?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촛불 시민들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그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무장 그 경찰이 90%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압적이었습니다. 네. 그 시민들에게 나오지 마라.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에 촛불 항쟁을 미리 이제 좀 겁먹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도리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토요일 날 시민들이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호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오마이TV가 생중계로 또 현장을 네.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현장에 못 가지만은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응원의 댓글도 주시고 또 분노의 댓글도 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때는 촛불 광장에 몇 명 나왔냐 이걸 세면서 그 기세를 좀 보고 많이 평가했다면 지금은 방송 어디서 몇 명이나 또 보고 있고 그러다 합산하면 네. 그게 또 시민들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런 유튜브 방송이 거의 없었죠. 거의 뭐 몇 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오마이 TV가 합산하는 게 있었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마이TV가 저희가 주도적으로 네. 매주 현장을 지키면서 함께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윤 정권은 현장에 몇 명 나왔다, 몇 명 나왔다. 뭐 경찰 비공개 뭐 추산으로 뭐 2만 5천 명 이번에 2만 5천 명 나왔다고 그렇게 또 비공개 추산이라고 2만 5천 명. 네. 언론에 또 흘렸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몇 명 안 나오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축소를 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런다고 그 국민들의 분노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네.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번 뭐 주말 집회에서는 그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여기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의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의 묻지마 기소와 무리한 구형이 사법부를 포위 압박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강한 이 단어까지 쓰시면서 이렇게 의견을 남기셨는데 어떤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좀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법원에서 나온 설명 자료하고 판결문들을 이제 추후에 검토를 했는데, 네. 저는 이 판결이 한동훈 지지자가 쓴 판결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래요? 정치 검찰의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화답한
판결 같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놀라울 만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조금 긴데 네,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고 해주십시오. 싶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은 기소가 잘못됐습니다. 유사한 사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김만배 안다 모른다 사건, 주가 네. 조작 관련한 굉장히 여러 가지 허위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 중지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무혐의를 과감하게 그냥 각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같은 잣대로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네. 비슷한데 그럼 검찰의 기준에 따르면 그 사건도 기소가 잘못된 사건이죠.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사건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뭐 각하 무혐의를 해버리고 네네네. 그 기준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기준으로 그 묻지마 기소를 해버렸다. 기소가 잘못됐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판결문을 확인했더니 실체에 관한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평가는 다른 많은 정치인들께서 하실 거라서 제가 법률가로서 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다는 건데 김만배 관련해서 당시 그 대통령 후보의 발언, 그 예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네. 그것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김문기 걸로 씨. 사실관계를 인정을 해버렸더라고요. 판결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인정입니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 그 백현운동 관련해서도 네. 그 국토부나 이런 데서 공문을 수차례 보낸 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은 5개 부지에 대해서 발언한 취지로 보여지고 네. 다만 식품연구원 관련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절충해서 해줬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협박을 받아서 뭐 해준 것이라는 발언의 취지를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된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세 번째로는 또 말씀드리면 네. 구형이 너무 과도해요. 구형. 이 사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법부를 겁박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쓴 이유가 통상적으로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구형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를 선고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구형하면 150이나 180 뭐 이렇게 선고를 할 텐데 이거는 2년을 구형을 해버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징역형 선고하라는 만일에 벌금형을 선고하면 봐주기 선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지금 판사 사찰 뭐 이런 것도 제가 윤석열 총장 감찰할 때 판사들 막 이렇게 성향 분석한 자료들 있고 또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이런 데서 판사들 막 인사정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판사들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도 기소되지 않은 판사들이 있어요. 쥐고 있습니다. 아직도 판사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저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 검찰의 플레이에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 자체는 굉장히 과도한 선고로 보여지고 네. 그래서 이 선고가 상소심에서는 전 당연히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요? 만일에 이 사건이 이렇게 당선 무효형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기소해야 돼요. 지금 된다. 문제가 됐던 김만배라든가 뭐 주가 조작 관련한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중대하죠. 중대하고 이 선고형의 그 기준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예요. 그렇죠. 당연히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발언 특히 그 백현동 관련해서는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을 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국감장에서 한 증인의 증언은 국감법, 그러니까 증인 증감법
사법에 따른 그 처벌 외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왜 그렇게 그래서 됐을까요? 이거를 처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당선무효형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뭐 끝나면은 기소해서 더한 선고를 해야 되고 네. 그럼 국민의힘 선고 비용 다 500억인가 뭔가 다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것이 그렇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1심 선고는 당연히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뒤집힐 것이다. 자, 근데 이게 진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마 이 판결 딱 듣고 많은 분들이 놀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 벌금 뭐 80만 원, 90만 원 나오겠지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벌금형 그래서 벌금 100만 원 넘어가도 뭐 150 뭐 이 정도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징역형이 나오다 보니까 좀 놀랍다. 근데 좀 예상을 좀 하셨 수도 있었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검찰, 네. 윤석열 정권이 올 하반기에 네. 그 야당 죽이기, 그러니까 그 뭐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야당 죽이기로 이 국면을 돌파해야겠다. 김건희 특검법, 기타 등등 명태균 이런 것들 지금 뭐 국정이 난맥상이 뭐 그렇죠.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야당 죽이기를 저기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순서대로 예, 어떻게요? 그 자기들이 예. 그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순서대로 이재명 아하. 대표에 대해서 가혹한 선고를 예. 통해서 그 뭔가 이 야당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조국 대표님, 조국 대표 이렇게 쭉 이어서 야당의 어쨌든 예. 힘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런 국민의힘 뭐 주자들과 네. 1대1로 대선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고만고만한 야당 주자들을 상대로 네. 그렇게 지금 뭐 플랜은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저희 민주진보 세력들은 더 결집할 거예요. 이 사건으로 더 분노하고 네. 그래서 법원이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키우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네. 국민이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대해서 네. 이걸로 결론이 나지를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은 이것이 검찰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법원도 이런 식으로 좀 하답해가지고 대충 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나. 뭐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 1심 판결 보고 뭐 너무나 뭐 환호를 했겠죠.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작용 반작용의 원리처럼 아니 그러면은 김혜경 여사도 이번에 벌금 15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왜? 이런 얘기. 또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당시에는 아니 손에 왕자도 새겨 나오고 장모 10원 한 장 받은 적도 없다. 뭐 근데 유죄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정권은 뭘 잘했다고 그러지? 왜 정치적인 것을 사법에 끌고 와서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꼴로 가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 염원이 모아져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국민들이 다 촛불을 들고 이래서 안 된다.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야당 네. 대표가 이렇게 사법부의 1심 선고를 받은 다음에도 좀 무기력함 또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물론 광장에 나와서 외치고 또 규탄을 하고 특검해야 된다고 목소리는 계속 내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뭐 돼가는 게 없어 보여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를 또 많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페북에도 썼는데 네.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그리고 1심 판결일 뿐이에요. 네. 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네. 길고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가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명태균 관련해서도 지금 터져 나올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민들께서 그렇죠. 앞으로 깜짝 놀라실 만한 것들이 뭐 줄줄이 나오고 오늘 또 뉴스토마토 편집국장께서 그 아침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네.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도 하셨고 증인도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줄줄이 나와서 제가 이제 도둑맞은 대선이다. 이건 당선 맞아요. 무효 국민의힘의 그 당시의 대선 과정 전반을 다 봐야 된다고 아하.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창원지검 수사에 이제 포커싱이 될 텐데 창원지검에서 이제 제대로 하는지 그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뭐 해야 되고 네. 그 외에 국민들께서는 의연하게 뭐 이거는 그 법정에서 항소심에서 예. 당연히 잘 그 다투어서 이겨내야 된다. 국민들이 함께 진실을 밝혀내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더욱 이제 그 힘을 모아주시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법사위가 사실은 검찰과 가장 최전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에서 지금 화력이 굉장히 크고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네. 어쨌든 잘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1심 선고 난 다음에 좀 국민들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정말 이 여당, 여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의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의연하게 정말 뚜벅뚜벅 정말 제대로 대응하면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예상을 했고 예. 어떤 게 오더라도 뭐 상상보다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일 거기 때문에 이미 제가 윤석열 네. 그 총장 당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선봉에 지금 박은정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윤 대통령 그 말로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지금 뭐 두세 가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탄핵 얘기, 그리고 임기 중단 개헌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의원들도 각각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네. 추진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탄추위를 꾸려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최선전 그 선봉에 서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어떤 방안이 좀 맞다고 보세요? 탄핵? 다 모두 그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그 뭐 하야, 네. 임기 단축 개헌, 그다음에 탄핵까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뭐 이번 주 중으로라도 뭐 제2요구권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 재의결 때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에서 안 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수정이 다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그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이 되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범죄, 그 다음에 명태균을 통한 국정농단을 한 영부인이 수사를 받는 대통령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는 식물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올인을 하고 그리고 탄핵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할 때 하되 또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컨대 이제 탄핵소추 발의를 하잖아요. 과반이. 그럼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럼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개헌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개헌안을.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진행을 하고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의원들과 연대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상해서 네. 어쨌든 다른 국가, 다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같이 힘을 좀 모으자 이렇게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8명 이상 이탈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8명이 작아 보여도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8명을 모으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이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보시고
아마 뭐 접촉한 의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초반과 좀 달라지고는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점점 달라지고 그래요? 있고 힘이 없어지고 있죠. 국민의힘도 힘이 없어지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지난주 판결 때문에 네. 약간 또 자기들끼리 결집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을 텐데 네.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재판의 영역은 네. 재판대로 진행이 될 거지만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들이 지금 뭐 터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지난주에도 페북을 그 판결 나고 나서 뭐 7개를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슨 판결 관련해서 뭐 온갖 얘기를 본인이 쓸 수는 있지만 정치와 관련해서 그렇게 본인이 뭐 열심히 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힘 빠진 상태에서 앞으로 점점 터져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네. 전향적으로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터져 나오는 것들 이걸 좀 보다 보면은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한겨레 이번 보도를 보면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 명리학자한테 나 감옥 가냐고 물어봤다는 네. 그 보도도 나왔고,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이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에 좀 개입한 정황으로 보여지는 뭐 이 사주를 본다거나,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근데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가 아닌데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 인사를 하는데 개입한 의혹까지도 불거져 그게 있는 것이고, 국정농단인 그게 거죠. 국정농단인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순식간에 돌아섰거든요. 맞아요. 그게 근데 그것보다 지금 훨씬 더 중대합니다. 사안 자체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기만 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거는 뭐 끝난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뭐 왔다 갔다 하고 네, 1% 맞아요. 올랐다고 해서 지금 뭐 올랐다 이렇게 기사가 네, 나오고 기사는 있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이른바 이제 심리적 탄핵으로 가 있다라고 네. 이제 의원님께서 보시는 거고, 근데 특별감찰관은 추진하기로 당론을 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해요. 이제 친윤과 친한이 하나가 됐구나. 똘똘 뭉치고 있구나. 네. 국민의힘이 이제 통합해서 잘 나가는구나. 이런 기사,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한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끝났고요.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정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윤한이 서로 결별을 하지 못해요. 헤어질 결심을 못해요. 그 둘은 운명 공동체예요.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어쨌든 갈 겁니다. 어느 쪽이 권력을 더 쥐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예.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버리고 자기만 독자적으로 무슨 힘을 형성하거나 네. 세력을 가지고 해낼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쨌든 같이 가면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다만 반윤하는 게 이로우면 반윤하는 이미지만 가지고 갈 거고 그다음에 친윤하는 게 뭐 자기한테 유리하면 친윤하는 척 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국민들한테 어떤 국정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네. 지금 국정 운영의 책임자들이에요. 야당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야당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 이 야당들이 여당 같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김건희 지키기에만 올인하는 모든 국가기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앞으로 이 경제적인 지표들 어떻게 할 겁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민생이 파탄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국민의힘을 힘들게 할 것이다. 아니면 정말 국정을 쇄신하고 네. 그동안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특검도 받고
특검도 받고 예.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한동훈 대표가 뭘 하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 댓글 올린 거 댓글이 아니라 국민의힘 게시판 올린 거 그거 지금 수습하기도 버거워 보여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이제 밖에서 내부자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처음에 나왔던 반응이 아니, 한동훈 동명 같은 이름 쓰는 사람이 8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친한계 쪽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아니 분열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핵심을 좀 피해 나가는 것 같은데 누가 썼을까요? 한동훈 대표 어떻게 그 했을까요? 가족 관련해서 지금 의혹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못 봤거든요. 본인은 뭐 8명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봤는데 뭐 진정 씨나 네. 뭐 장인이나 예, 예. 아니면 모친 얘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설명 안 하면서 단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이거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제가 못 봤지만 그렇죠. 그래서 친윤이 이걸 어떻게 뭐 보는가는 잘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네. 이것이 조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롱이 국민의힘 내부 그 지지자들이나 네. 당원들이 이것을 조롱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이것으로 한동훈 대표의 어쨌든 뭐 지지 뭐 이런 리더십 이런 거 자체는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이거를 이제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네.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 가족 드루킹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거 당장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약간 반한 네. 네, 그 뭐 저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 건에 대해서 그 어쨌든 설득력 있는 해명이 돼야 되는 건데 네.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게 장해찬 전 최고가 또 폭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법무장관 그게 때. 중앙지검에 네. 지금 수사 중이에요. 중앙지검에 배당이 돼서 예. 수사 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윤한 서로가 지고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당장. 뭐 가족 문제 한동훈 네. 특검법 그거 제외하고라도 당장 이것도 한동훈 특검법에 그 댓글 운영, 예, 그 댓글팀 예. 운영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한동훈 특검법도 언제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올라갈지 모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제가 그 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 자기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동훈 사법 리스크. 예,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뭐 판결에 대해서 지금 뭐 그러게요. 그럴 게 아니고 본인 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좀 그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점에 왔다. 국민의힘 전체가 그렇네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좀 많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네. 이 게시판 문제 이것도 이게 심각하다. 만약에 이걸 개인이 이제 자기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으면은 도용당했다는 건지 도용당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네. 그것도 안 보이는 것이고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줬다 이른바 댓글 관리하는 이른바 댓글 조작하는 사람들 네. 줬다 하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 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풀어나갈 것이냐. 그래서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분열이다 하면서 우리 네. 뭉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격하면서 갈 것 네.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덮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야,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변할 수 있을지 8표 이상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명태균 씨가 지난 이제 금요일 새벽에 네. 구속이 됐는데 구속 예상하셨죠, 의원님께서는? 네, 저는 계속 구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속되기 구속이 전에 다 내놓으시라고 지난번 여기 와서도 맞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되기 전에 내놔야지 구속되면은 못하니까 다 네. 내놔라라고 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에 대의제 민주주의 정면을 훼손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참 공허하고 허탈한 게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이제 개입한 것처럼 써놓고 이제 7천 얼마를 이제 받았다라는 게 돼 있는데 그 공천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이 됐고 누구 힘으로 공천이 됐는지 그거는 정확히 없고 뭐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의 뭐 친분을 과시하면서 예비보다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만 쭉 써 있던데 핵심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꼬리 자르기 그 영장 범죄 사실을 보면은 네.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꼬리 자르기다.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옆으로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든가 뭐 김종인, 기타 김종인이라든가 윤상현. 수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옆으로 갈 것이 아니고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에서 가야 되는 수사인 거죠. 네. 명태균 씨도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부부 조사 안 하면 이거 소명이 안 된다. 그렇게 언론에 제가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통령 부부를 빼고는 범죄 사실 자체가 이게 완성이 안 되는 사안인데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그렇게 제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이 검찰총장이 뒤로 약간 숨어가지고 네. 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총장이 하고 있어요. 창원지검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거든요. 이 사건 수사는. 네. 그러면 총장이 앞서서 나와가지고 직할로 검경 그다음에 선관위까지 합쳐서 합동수사본부 형식으로 총장이 책임지고 이 사건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게 제 주장이고 예. 그게 안 되면 명태균 특검법 이걸로 지금 가야 된다. 독립된 특검이. 네. 그래야 대통령 수사가 가능해요.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계속 대통령이 지난번 그 국민 담화 때 네. 기자회견 때 가이드라인 제시해 줬잖아요. 자기는 명태균하고 뭐 잘못된 거 없었다 이렇게 말해서 네. 그럼 창원지검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거를 뭐 가이드라인 계속 주기 전에 제대로 된 수사 하려면 총장이 목숨 걸고 앞장서서 책임지고 직할로 수사단이든 수사본부든 하고 혹은 특검으로 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박근혜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대해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국정농단 국가산단 창원 맞아요. 네, 지금 영태균 관련 친인척들이 뭐 땅 샀다 이것도 오늘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국가 기밀이 어떻게 흘러나갔고 이런 어떻게 부분들에 흘러나갔냐? 이거 국정농단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떠오르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될 때까지도 연락했다는 거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뭐 답은 없었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연락은 계속 하고 있는 사이였으면 당장 지금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맞습니다. 폰 확보하고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혀 미동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 휴대폰 부부 휴대폰을 바꾼다고 교체한다고. 해서 예. 제가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거는 ABC예요. 너무 당연히 대통령 육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죠. 그러면 그 육성이 녹음된 휴대폰 명태균 씨 휴대폰도 지금 확보 못 하고 있어요. 맞아요. 검찰이 대통령 휴대폰에 확보를 하면 개인 휴대폰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 폰으로 계속 뭐 최희병 사건 때도 네. 그것이 문제가 됐고 김건희 씨 휴대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압수수색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부실 수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수사 과정,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또 보도는 또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볼 때 검찰이 뭔가 좀 수사를 하려고 그러나라는 국민들의 어떤 착시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게 어떻게 보세요? 착시예요. 착시예요? 검찰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그 심우정 총장이 그 주가 조작 예, 예. 항고 사건 뭐 수사지 제대로 하겠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전주 손모시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도 하고 그렇게 계속 모양새 보이는 거예요. 이 창원지검 사건도 예. 그렇게 하나씩 뭐 약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뭐 텔레그램 사진 예, 확보했다 막 그러면서 뭐 하기는 하겠지만 예. 그 지금 그 수사를 그렇게 해야 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네. 당연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이 가장 기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에는 그때는 검찰이 나섰죠. 사실은 나서서 특수본이 한 거 아닙니까? 구성이 됐습니다. 네. 중앙지검 특수본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했어요. 맞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 다들 특검이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특검이 아니었어요. 검찰이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근데 이번 정권은 검찰이 정말 검찰총장도 지금 안 보이고
창원지검에 이걸 이제 묵혀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은 이게 창원 사건이 아니거든요. 창원의 선거 사건이면 창원지검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창원의 선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국정농단급으로 전국 대통령 선거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그래서 이것이 검찰 농단이에요. 검찰권이 당연히 법과 원칙, 검찰권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네. 당연히 수사를 그 중앙에서 전국적인 수사 그 체계를 갖추고 해야 되는 수사를 창원의 지방의 그 창원 사건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저는 선거. 검찰권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검찰권이 계속해서 작동해 왔어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명품백은 영상이 다 버젓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 보안청사 불러가지고 휴대폰 반납하고 5시간인가 뭐 10시간인가 조사해가지고 서둘러 무혐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검찰권이 제대로 농단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 부부까지 올라가서 수사하기가 좀 어렵다. 검찰 언젠가는 수사는 합니다. 언젠가는. 네, 안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는데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인가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이 증거인멸 뭐 다 없어지고 하기 전에. 네. 근데 이제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인멸을 해도 이것은 뭐 저는 덮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간 합니다. 안 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요. 이준석 의원도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얘기하면은 내가 뭐 검찰에 불려가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도 하는 게 아닌가. 이른바 이준석의 명태균화 이런 비유까지 나올 정도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는 걸 다 지금 공개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 이 의혹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나까지 오지 말도록. 왜냐하면 나 가지고 있는 게 많아. 그래서 지금 하나씩 둘씩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시에 이제 공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대통령에게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진술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직접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증거로 치면 이건 직접 증거입니다. 간접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나오는 진술들이 저는 충분히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를 좀 내버려 둬야 된다. 거기까지 그 하지 말고 대통령으로 수사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 얘기했는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 나고 나서 개혁신당의 지금 그 논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국민의힘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법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내치쳤다고 지금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를 또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오히려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서 또 지지해줬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 배를 타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는 그런 논평을 내서는 본인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본인이 살려면 지금 제대로 그 대통령 관련한 내용들을 제대로 내용을 내고 본인 국회의원이잖아요. 면책특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은. 근데 지금 계속 그 간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시그널을 줘서 나까지 오지 않도록 그래서 대통령도 다칠 수 있어. 그렇게 지금 하는데 창원지검 수사는 지금 옆으로 퍼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마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언젠가는 다 이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준석에 대해서도 수사합니다. 할 거죠. 언젠간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표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명태균 씨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속 안 될 줄 알고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구속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보석을 바랄 겁니다. 나 보석
되게 좀 요만큼만 진술하고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몸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고 하니까. 아프다고 하고 할 텐데 쉽지 아하, 않을 거라고 생각을 쉽지 합니다. 않을 거다. 그래요. 그럼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네.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근데 텐데. 구속을 앞둔 수사를 예. 앞둔 뭐 피의자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취약해요. 저도 수사를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온갖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잘못 안 했는데도 예. 안 했는데도 3인 성호 아시죠? 그러면 뭐가 나왔을지 알 수 없는 굉장히 그렇죠. 온갖 가지 생각이 다 들고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죠. 그럴 때는 진실만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만이 본인을 지켜주거든요. 네. 그거대로 가야 돼요.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준석 의원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필요한 조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면책 특권도 있다. 네. 그걸 이용해서 그 특권을 활용해 가지고 자신이 아는 것을 다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김태우 구청장 처음에 지방선거 때 공천됐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재보궐에 또 나왔을 때도 그랬고 결국에는 윤심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처음 할 때만 그랬겠느냐 김기현 대표 체제는 어땠겠느냐 네. 이런 생각도 드는 굉장히 것이고 의심이 들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 예. 정권 무너져야지 본인에게 무슨 할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빨리 이 윤석열 정권이 네. 끝나고 그 자리에서 그 폐허 위에서 뭐 보수를 재건한다거나 그런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일에 힘을 합쳐줘야 돼요. 아하.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잡아서 미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명태균 씨도 구속되기 전에 다 이제 공개하고 다 국민들 앞에 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네요. 검찰 수사받고 그러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걸 다 이제 공개를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보호를 받고 그렇죠. 함께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뭐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준석 의원을 국회에서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좀 물어봤지만은 맨 처음에는 검찰 수사 방어용이냐 물어봤더니 무슨 방어용이냐라고 하면서 막 펄펄 뛰더라고요. 그리고 공개했던 거 공항에서 얘기했던 거 누구 얘기한 거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이제 다 국민들 앞에 공개해라라고 했더니 아니 이름밖에 없는데 다 공개했고 이름만 밖에 그 감추고 있는 게 없는데 그거 어떻게 공개하냐 했는데 다음날 또 기자회견에서 이름은 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서 이준석 의원이 정말 여러 가지로 머리를 그냥 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 과거에도 뭐 원희룡 장관 관련해서도 다 녹음되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클라우드인가 뭐게 자동으로 구글 올라간다고 드라이브에 다. 들었는데 예. 그럼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면면히 잘 분석하셔가지고 그 다 내놓으시라. 네. 그렇게 생각해서 빨리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에 힘을 합쳐달라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뭐 이번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은 기자한테 들려줬던 김건희 여사 통화했던 밥 먹으러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근데 왜 공천 뭐 이런 상의를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하고 합니까? 그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 대선 때부터 네. 뭐 그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인 뭐 그 대통령 후보였는지 V0였다는 거 알고 V0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밥 사주는 누나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어쨌든 이런 비판의 목소리 이준석 의원 제대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이 과정 대선 과정을 돌아와 보면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난 13일 미래한국연구소와 P&R이 수행한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두 회사의 양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론조사 조작 관련해서는 네. 제가 굉장히 앞서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그 법사위 국감에서 제가 강혜경 증인에게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본선 관련해서 조작이 있었냐 네. 물었더니 두세 건 더 있었다. 아하. 홍준표 뭐 2% 더 올려봐, 네. 더 해봐 이렇게 했던 그런 거 말고 더 있었냐 했더니 두세 건 더 있었다 이렇게 직접 증언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ARS 미래한국연구소하고 했더니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그 굉장히 문제가 많은
많다. 예컨대 표본은 다른 거에 비해서 한 40%밖에 안 되는데 네. 응답률은 막 10%, 14%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확보된 뭔가 그 음. 미래한국 연구소가 그 과거에도 여론 조작 이런 걸로 선관위로부터 계속 경고를 받고 처벌도 받은 이런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이 좀 됐던 것이 아닌가 해서 네. 제가 이제 들여다봤고 그래서 아하. 그 표본이 적은데 그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데 또 그 분석 보고서에 분석 툴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 파일이 없어요. 당연히 여론조사를 하면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SPSS라든가 뭐 이런 분석 파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조작이었나 분석 파일이 이런 없으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로우 데이터라든가 네. 당시에 미래한국 연구소 서버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이 증언들이 나왔냐 하면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57만 명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확보해서 네. 성향 분석을 했다 이런 내용이 뉴스토마토가 언론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지금 그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이 그 당원 명부 그 분석한 것이 이준석 당시 대표 통해서 여의도 리서치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을 담당했던 ARS 조사를 담당했던 여의도 리서치에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이 조작됐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그 의혹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증언이 나왔고 실제로 네. 그것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이 조작되면 제가 말씀드린 도둑맞은 대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네.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여론조사 조작, 여론 조작이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불법에 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본질일 수 있다. 아하. 창원의 지금 뭐 정치자금 수사라든가 뭐 공천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지만 사실상 여론 조작이 오히려 중요한 본질일 수 있다. 이 네. 대선 불법에. 아하. 그래서 선관위 직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미래한국 연구소가 조사한 여론조사 네. 중에 그 다른 데는 한 뭐 이틀 이렇게 조사를 했다면 여론조사를 했다면 여기는 표본이 뭐 작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몇 시간 만에 끝난 조사도 있어요. 근데 그 몇 시간 만에 끝나면 전국 할당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 비례 할당이.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순식간에 조사를 하고 그것을 또 뭔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국민의힘 대선 저기 선거운동이나 이런 거에 쓰거나 아니면 비공표라고 해놓고 막 이 공표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법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했다라든가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수사가 돼야 된다. 야. 그러면 지난 대선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조작 문제 그리고 거기다가 공천 장사라고 할까요? 공천 개입 의혹 대선과 관련해서 또 선거와 관련해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정말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네, 국기문란 사건이죠. 국기문란 사건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네. 아하. 이걸 밝히려면 결국에는 또 특검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명태균 특검이 지금 이제 지난번에 통과된 것이고요. 다만 뭐 특검이 또 재결되지 않으면 상설 특검으로 또 진행을 해보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네. 특검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릴 지점이 또 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저는 검찰 합니다.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윤 총장이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이럴 때는 검찰 내부에서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뭐 이런 지지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검찰 내부에서 분위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느끼기에는. 근데 지금 검찰은 조용하다. 네. 이거 왜 검찰은 왜 그럴까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붙어버렸어요. 한 몸이 됐어요. 검찰 몸이 됐다. 자체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검찰도 무너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리고 그 의사결정, 그러니까 네. 그 검찰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 포스트에 전부 찐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다수의 검사들은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프레임,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중도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안을 잘 모르는 분들은 네. 아, 그 뭐 수사할 수도 있지, 뭔가 뭐 권력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권력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많은 걸 지나오면서 네. 그리고 이 대선 직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야당에 대한 야당 죽이기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경험했어요. 경험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거의 저희가 생중계를 하다시피 이 야당 탄압 수사들을 봤단 말이죠. 국민들이. 그러면 어느 한쪽이 너무 과도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탄압받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저 수사가 정당성을 잃어버려요. 그것을 검사들도 알 겁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사가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대통령 임기는 아직 남았고 자기들이 그 인사를 받을 텀은 몇 번이나 아직 더 있고 그럼 다음에 좋은 자리를 가서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목소리 냈다가 저처럼 잘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행이 될 수 없어서 지금 조용히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문정 검사 얘기만 많이 들리고. 네, 이문정 검사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네. 참.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요. 아니, 창원지검 수사하는 사람들 중에 형사부 검사도 있으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돈봉투 500만 원 그 얘기도 나오고 좀 기류가 좀 다르지 않냐 이런 희망 섞인 분석 이런 것도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뭔가 이거 나왔는데 이 다음에 이렇게 수사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장, 차장, 그다음에 검사장 통해서 대검에 보고가 됩니다. 대검에. 그러면 대검에 이제 공공수사부장 혹은 반부패부장을 통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게 물화되죠. 네. 그리고 그것을 찍어 누르고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는 안 하죠. 그건 직권남용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이쪽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거 나왔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수사 지휘권이 있단 말이죠. 대검에.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옆으로 퍼지는 수사가. 그러면 아니에요. 난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와주기를 저는 바라죠. 왜냐하면 이거는 위로 가야 되는 수사입니다. 500만 원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500만 원 지금 김혜경 여사는 10만 원 했는데 500만 원 이거 기부행위로 봐야 됩니다. 대통령 예비 후보자의 그 부인.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검사가. 그럴 만한 검사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조 자체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제가 끌어올려가지고 총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가지고 국민들께 브리핑하고 국민들께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 수사는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검찰이지. 그래야 검찰이 지금 다 망가졌는데 그래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법사위에서. 그게 지금 다 죽는 국면이에요. 그래요. 국민들이 저는 더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1심 이제 판결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 그럼 명태균 수사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 수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창원지검에서 끝나게 된다면 창원 산단 문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묻히게 된다면
아, 이거는 국민들이 그때는 진짜 임계점에 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이제 때는. 검찰이 할 수 있는 100가지 방법이 있어요. 100가지 방법이요? 예, 그들의 법 기술이요. 그래서 우리는 101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100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네. 그 지공이에요. 지공. 아. 그러니까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예. 창원 산단 그것도 뭐 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아하. 그런 법 기술을 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법 기술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쓰고 있다고 이제 보시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죠. 검찰은 그동안 많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무슨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무슨 정광석화처럼 막 국가가 결단 날 것처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무자비하게 압수수색 막 맞아요. 대대적으로 군사 작전하듯이 하고 막 빨리 뭘 안 하면은 끝장날 것처럼 하고 이거는 뭐 천천히 해도 그것이 뭐 위법하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린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도 4년 걸렸어요. 아, 맞아요. 하고 있다.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봤더니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맞아요. 근데 하고 있다고 계속 하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법 기술을 쓰는 것을 국민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단련이 돼가지고 네. 저 웬만한 거의 웬만한 왜 변호사급으로는 다 이제 되신 것 같아요. 어떤 게 쟁점이 어떤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또 이제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니까 네. 아, 이런 기술이 또 들어갔구나.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계속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이제 활동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응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집중할 것은 크게 두 가지네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김건희 특검법 네. 여기 집중해야 되고, 또 명태균 수사 어떻게 이어지는지 네. 똑똑히 지켜봐야 된다. 이 두 가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해야 앞으로 된다. 명태균 관련해서 터져나올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집중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또 법사위 등등 네. 통해서 싸울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탄추위 활동 이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네, 탄핵 다방은 계속 이제 되는 네, 겁니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네. 있습니까? 아, 저도 한번 커피 한 잔 마시고 한번 가야 되는. 네, 오십시오. 네, 여의도 왔을 때만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이렇게 탄핵에 대한 또 아니면 임기 중단 개헌에 대한 아니면 하야에 대한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이냐 계속 고민하면서 또 어떻게 한 걸 한 걸 떼고 있는지 오마이TV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보니까 이번에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예, 또 갤럽에서 조사를 한 거는 이제 정청래 위원장님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셨고 제가 이제 그다음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또 언론사에서 또 제가 국정감사 우수위원. 우수 또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의원실 쪽 분위기 이런 거 들어오면 준비하나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보람찬 그런 의정 활동, 네. 보람찬 국감이 된 것 같아요.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또 격려해 주셔서 더 네. 힘내가지고 이번에 좀 더 새로운 거 뭐 또 할까 뭐 저희는 매일매일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저희 보좌진 정말 열심히 예. 합니다. 앞으로도 활약 좀 기대를 해볼 텐데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서 또 보람이 느껴지는 의정 활동 저희가 앞으로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저희 아마 오마이TV 시청자분들도 이번 법원의 판단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행태 이걸 보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한 말씀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좋은 세상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이제 판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약간 좀 우울하시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대응하고 대비하고 또 싸워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절대 지치지 마시고 또 법사위에서 제가 또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박은정 의원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외칠 때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이번 달 하순쯤에 예정이 돼 있고 또 명태균 씨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의지하고 또 진실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박정현 스팟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